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100세를 훌쩍 넘긴 할머니 한 분이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작은 텃밭을 돌보고 직접 기른 콩으로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무릎도 성하고 기억력도 또렷하고 약통 하나 없이 그 긴 세월을 버텨온 사람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 마을들을 연구한 결과 너무나 놀라운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값비싼 약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단 5곳, 10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의 10배를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섬,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대륙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와 문화도 전혀 다른 이 5곳을 장수 연구자 댄 뷰트너는 10년 넘게 직접 발로 뛰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을들을 가리키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블루존입니다. 그런데 이 블루존 연구에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의 비결 중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0에서 2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5%에서 80%는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 방식이 결정했습니다. 타고난 몸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100세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5마을의 식탁에는 과연 무엇이 올라와 있었을까요? 뷰트너 박사가 직접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마을들의 식단 중 95% 이상이 식물성 식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륙을 건너고 바다를 넘어도 공통으로 등장하는 식재료가 있었습니다. 콩류, 녹색 잎채소, 통곡물,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콩류입니다. 렌틸콩, 검은콩, 병아리콩, 팥, 두부, 된장, 청국장. 블루존 5곳 모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식재료가 바로 이 콩류입니다. 뷰트너 박사는 블루존에서 내가 방문한 모든 장수 마을에서 콩은 식단의 핵심이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렌틸콩 수프를 거의 매일 먹고 오키나와에서는 두부를 하루에 한두 번 섭취합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에서는 검은콩과 쌀을 함께 먹는 갈로핀토가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콩의 효능은 단순한 전통 음식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하루에 콩을 한 컵 분량인 약 170g 정도 꾸준히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22%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콩류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에서 8년 더 길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100g당 약 15g 이상 들어있으며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여성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된장찌개 한 그릇, 두부 한 모면 충분합니다. 한국의 밥상이 사실 블루존 식단과 이미 상당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고야라고 불리는 여주를 거의 매일 먹습니다. 이카리아에서는 야생 초본 식물을 채취해 올리브 오일과 함께 무쳐 먹고 사르데냐에서도 짙은 녹색의 잎채소가 식탁에 매일 오릅니다. 한국으로 치면 시금치, 케일, 깻잎, 청경채, 부추 같은 음식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녹색 잎채소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 이 두 성분은 눈의 황반 색소밀도를 높여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년에 걸쳐 약 4,200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충분히 섭취한 집단에서 황반 변성 진행 위험이 2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녹색 잎채소에는 엽산, 비타민 K,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 기능 유지와 뼈 건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6주 동안 매일 녹색 잎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인슐린 민감도가 22% 향상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블루존 주민들의 채소 조리법이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채소를 데치거나 볶을 때
반드시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소량의 소금과 향신료를 더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지방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고 향신료는 항염 효과를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쌈 채소를 들기름에 묻히는 한국의 나물 문화가 사실 블루존의 지혜와 정확히 같은 원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 빵 대신 이 마을 사람들은 현미, 귀리, 보리, 수수 같은 정제하지 않은 곡물을 먹습니다. 통곡물에는 정제곡물에 비해 식이섬유가 3배 이상 많습니다. 8주 동안 통곡물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시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며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직접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2형 당뇨병 예방에서도 통곡물의 효과는 명확합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매일 통곡물을 2에서 3회분 섭취한 집단은 거의 먹지 않은 집단에 비해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30% 낮았습니다. 또 대장암 예방에 관한 연구에서는 통곡물의 식이섬유가 과일이나 채소의 식이섬유보다 대장암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현미 잡곡밥이 단순히 구수한 맛이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진짜 약이었던 셈입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잣, 땅콩. 블루존 주민들은 이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약 28g에서 30g을 거의 매일 챙겨 먹습니다. 12만 명을 3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견과류를 매일 섭취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약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병 사망 위험은 29%, 암 사망 위험은 11%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꾸준히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22% 감소하고 하루 최소 10g씩만 먹어도 주요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견과류의 이 놀라운 효과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폴리페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아몬드의 비타민 E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노화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칼로리라는 이유로 기피했던 견과류가 사실 백세를 만드는 비밀 병기였다는 것,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이카리아와 사르데냐에서는 거의 모든 요리에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니다. 볶음, 무침, 빵에 찍어 먹기, 심지어 디저트에도 넣습니다. 이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올리브 오일은 평균 4큰술, 약 56g에 달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엄격히 따른 그룹에서 여성의 조기 사망 위험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2024년에 발표됐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매일 7g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는 치매 관련 사망 위험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주인공은 올레오칸탈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는데 그 작용 방식이 소염진통제와 유사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은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등 거의 모든 노인성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그 불꽃을 꺼주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가공을 최소화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올리브 오일은 가공 과정에서 폴리페놀 성분이 상당 부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식재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블루존 연구에서 또 하나 공통으로 발견된 사실은 이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80% 정도 배부를 때 젓가락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 하치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배를 80%만 채워라는 뜻입니다. 과식 자체가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세포 노화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이들은 수백 년의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식재료를 실제 식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3가지 실용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블루존 장수 영양밥입니다. 현미 1컵에 검은콩 3큰술, 렌틸콩 2큰술을 섞어 함께 밥을 짓습니다.
밥이 완성되면 들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 1작은술과 소금 약간을 넣어 가볍게 비벼 먹습니다. 콩류와 통곡물이 동시에 들어가 단백질, 식이섬유, 복합 탄수화물을 한 그릇에서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이렇게 바꿔도 블루존 식단의 핵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장수 나물 비빔 한 그릇입니다. 시금치, 케일, 부추 중 두 가지를 골라 살짝 데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 마늘 반쪽 다진 것, 레몬즙, 약간 소금 조금을 섞어 드레싱을 만들고 나물에 버무립니다. 위에 호두 또는 아몬드 한 줌을 올려 먹습니다. 녹색 잎채소의 지용성 영양소가 올리브 오일과 만나 흡수율이 극대화되고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더해져 완벽한 항노화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오키나와식 두부 미소된장국입니다. 멸치 다시물 500ml에 된장 1큰술을 푼 뒤 두부 반모를 깍둑썰기에서 넣고 끓입니다. 마지막에 부추 또는 깻잎을 넣고 불을 끕니다. 두부에 이소플라본과 된장의 발효 유산균이 함께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세포 노화를 늦춥니다. 이것은 오키나와 100세 어르신들이 매일 먹는 그 밥상과 거의 같습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급격한 식단 변화가 아니라 지금 먹는 밥상에 조금씩 블루존 재료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1일차에는 흰쌀밥에 검은콩 3큰술만 섞어 잡곡밥을 시작합니다. 간식으로 호두 또는 아몬드 한 줌을 챙겨 먹습니다. 2일차에는 점심 한 끼를 된장찌개와 두부, 시금치나물로 구성합니다. 3일차에는 요리할 때 식용유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큰술로 바꿔봅니다. 4일차에는 저녁 식사 후 과자 대신 견과류와 제철 과일을 먹습니다. 5일차에는 아침으로 귀리 또는 보리를 섞은 잡곡죽을 만들어 먹습니다. 6일차에는 렌틸콩을 넣은 나물밥 또는 렌틸콩 된장국을 시도합니다. 7일차에는 일주일을 돌아보고 가장 만들기 쉬웠던 두 가지 레시피를 선택해 다음 주에도 꾸준히 이어갑니다. 중요한 안전주의 사항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콩류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요산 수치가 높은 통풍 환자에게는 과다 섭취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루 한 컵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견과류는 알레르기를 가진 분들이 있으니 처음 드시는 경우에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하루 4큰술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이라면 탄수화물 섭취량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통곡물은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장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에 현미와 백미를 절반씩 섞어 천천히 비율을 올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블루존의 식재료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의 실천으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블루존 주민들은 이 음식들을 수십 년 동안 매일 먹었기 때문에 100세를 넘긴 것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 상태는 다릅니다. 나이,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 소화력에 따라 같은 음식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단 변화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블루존 연구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0세 장수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밥상 위에서 매일 조금씩 쌓아온 보통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콩 한 그릇, 나물 한 접시, 견과류 한 줌, 현미밥 한 공기. 이것이 수십 년이 쌓이면 100세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한다고 써주시면 여러분의 7일 도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